예비군을 위한 일이라면 늘 그가 달려갑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늘 그의 손길이 닿습니다. 군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장상범 동대장. 그의 무한 군대 사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훈련장의 문이 굳게 닫히는데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바뀌면서 입소 시간에 대한 규율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모자 쓰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의 소유자, 오늘의 주인공 장상범 동대장입니다.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에 앞서 직접 훈련 장비들을 점검해 보는데요. 예비군과 동대장,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21번이 맨 왼쪽입니다. 맨 왼쪽 앞으로 앉아요. 동대장은 예비군을 관리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고요. 그리고 향방 작전을 합니다. 그 향방 작전은 우리 지역을 지키는 작전인데 여기에 민관 군경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평소에 어떤 협조를 통해서 민관 군경 작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고장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예비군 동대장입니다. 맨 먼저 맨홀 진지에서 공격 대기선을 점령을 하고 이 상태에서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분대장이 명령을 하는데 부분대장조부터 약진을 시킵니다. 약진은 앞에 있는 하단 진지까지. 여기는 하단. 진지하게 교육듣는 자세에서 현역 못지않게 공기가 잡힌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삐뚤어진 모자, 공기 빠진 예비군의 모습을 떠올렸었다면 그건 정말 편견입니다. 장상범 동대장이 교관을 맡은 훈련은 구조물 전투인데요. 구조물 전투 훈련은 건물이 밀집한 도시 지역을 작전지대로 하는 부대 특성을 반영해 전투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입니다. 교관의 통제 속에 이뤄지는 훈련이 아니라 예비군이 훈련 코스를 선택해 연습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군대에서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평가를 해서 이 못하는 인원들이 3명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분대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분대는 다시 재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바뀌면서 통제는 줄고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현역 시절의 훈련 내용을 기억해내면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함께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니 예비군 전후에도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되게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다들 기운도 넘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비군들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같이 그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지금 그 자율참여형이라는 게 열심히 참여하면은 또 조기에 퇴소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예전에 훈련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은 합격입니다. 합격.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입니다.
예비군 교관으로서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배 3동 예비군 동대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비군 훈련이 없는 날은 방배 3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는데요. 함께 일하는 상근 용사에게 장상범 동대장은 어떤 선배 전우일까요? 일단 업무할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엄청 꼼꼼하시고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알려주시려고. 지역 안보와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노력은 연대와 사단에서 각종 표창을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금년 전반기는 참석률이 전체를 다 했을 때 92%. 통상 이제 저희가 편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걸로 대부분 끝내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연락해서 그 예비군들하고 목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해서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방배 3동의 예비군 훈련 참여율이 높은 비결은 장상범 동대장만의 노하우에 있다는데요. 전화와 문자 연락이 안 되는 대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형식적인 동대장이 아니라 예비군들을 마음으로 대하는 동대장인데요. 방배 3동 예비군 대원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울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비군들에게 큰 형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뭐 다는 아니고요. 연락이 안 되는 예비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은 제가 직접 가서 왜 연락이 안 되는지를 좀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교부하려고 직접 통지 안 되는 인원들은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때론 힘들지만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을 통지해서 그 예비군들이 받아야 될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게 제 일인데 그걸 자꾸 기피하는 그런 예비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잘 설득을 해서 훈련을 받게 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훈련이 다 이수되고 할 때 그때 나름대로 이제 보람이 있고 또 그런 훈련을 기피하는 그런 예비군들을 설득해서 훈련에 참석하고 또 간혹 그런 예비군들이 훈련 잘 받고 고맙다. 또 훈련 일자를 조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동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줬을 때 그 자기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장상범 동대장과 상근 용사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배식 봉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장상범 동대장이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나섭니다. 오늘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 아이 그럼 자주 오지. 공짜로 주는데 다 맛있게 잘 먹어. 배식에 앞서 오늘 함께할 자원봉사팀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일손이 늘 부족한 자원봉사팀에게 장상범 동대장의 헌신은 고맙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 그 방배 3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시로 접촉하게 되고 또 여기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 될 때마다 와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식이니까 배식은 뭐 음식 나눠주고 또 오시는 분 뭐 이렇게 줄 세우고 뭐 배식하는데 하여튼 또 몸 불편하신 분은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뭐 방대 삼동 아저씨들이 와가 해준다 감사하네. 제일 힘든 게 설거지예요. 설거지도 합니다. 근데 식판이 무거워서 나 여기 손도 부었어요. 그거 이제 안 할락 하는 거지. 그건 더 젊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배식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로 지역 봉사활동에 동참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보통 배식에는 몇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방문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 400. 그래서 식판을 닦다 보면 손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마비가 돼가지고 놓칠 때가 있어요. 네. 몸은 힘들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는데요. 장상범 동대장에게 배식 봉사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항상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여기서 어르신들 뵐 때마다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많이 드세요. 배식은 끝났지만 식판을 닦아야 하는 설거지가 남아있는데요. 설거지까지 직접 나서서 돕습니다. 아직은 서툰 실력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를 돕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장 동대장의 애정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당연히 도움이 돼요.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에 보통 봉사자가 한 15명도 1일 정도 필요하는데요. 저희가 실적으로 식당에 있는 식구는 저희가 이제 영양사님과 조리사님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동대장님이나 뭐 다른 봉사단체들도 저희가 오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마어마한 양의 설거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함께 고생한 자원봉사들과 함께 이제야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고생했는데 많이 드세요. 아, 애쓰신다.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죠. 많이 하시죠. 안 하면 없어요. 요리는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합니다. 하시는 분도 집에서 많이 해보세요. 아, 그래? 우선 남자도 그것도 못하면 같이 살 작정을 안 해야 돼. 지역 주민을 위한 장 동대장의 봉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해 현장에도 늘 그가 있었는데요.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장상범 동대장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우리 방배 3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복구 작업이 실제 응급 조치가 되는 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퇴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동대 본부에다가 제 친구를 준비를 해서 한 달 동안 그 밤에 또 무슨 일이 또 추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도움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현장 상황실 개념으로 차려놓고 한 달 동안 제가 복구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 봉사가 끝난 오후 예비군 훈련 편성 관련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가운 얼굴이 장 동대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관악구 1지역 대장님하고 계십니다. 장 동대장의 친형 장상배 씨입니다. 두 사람은 최초의 형제 예비군 지휘관이기도 한데요. 형님의 영향으로 장 동대장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6학년 때였으니까 그때는 뭐 시골에서 뭐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제한되고 또 뭐 또 형이 그래도 제복을 입고 오니까 그게 아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아마 제복을 그때 못 보다가 그냥 골짜기에서 보니까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본인도 아마 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후회 없는 군 생활을 보낸 장상범 동대장. 91년도에 기갑장교로 임관을 해서 처음 소대장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전차중대에서 소대장을 했고 소령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51전차대대에서 작전과장을 했고 마지막 근무지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좀 빨리 전역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집사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군 장교로 임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최종 희망이 장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민도 많았고 그런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형제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대가 많은데요. 덕분에 일이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모처럼 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입니다. 네 방에 갖다 놓고, 수봉아, 여기 네 방에 갖다 놓고, 이거 빨라고? 빨래. 손빨래 해야 돼요. 아내에게 군복 손빨래를 부탁하는 장상범 동대장. 아내가 말하는 장상범 동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군인으로서,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정말 그렇죠.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근데 남편으로서는 좀 서운하고 그럴 때가 많죠. 바깥의 일이 우선이니까 집은 항상 그 다음 순위가 되니까 그런 거가 그렇지만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바깥에서 또 소홀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낫지 않나. 바깥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부족하더라도 또 집에 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럴 때는 또 집에 이렇게 열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게 보이니까 좋은 군인, 약간 부족한 아빠, 남편인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남편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 윤소영 씨입니다. 아빠를 꼭 빼닮은 딸 희주는 엄마 아빠의 자랑인데요. 걸려있던 건데 제가 훔쳐왔어요. 아닌가? 네가 주워왔나? 그래서 그냥 걸어놨어요. 지금 고양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장 동대장과 딸, 부녀지간의 사이가 좀 특별하다는데요. 아빠의 신문 기사를 들고 들어와 책상에 앉는 희주. 지금 뭘 하는 걸까요? 그게 쇼앤텔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인상 남고 또 경험이 있는 물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먼저 장래희망 같은 거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군인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저희 겉모습만 보고 막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군인이란 꿈을 갖게 된 동기를 갖게 해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아빠의 이런 점이 너무 멋있었고 이런 점 때문에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아빠가 인생의 멘토인 딸은 영어 발표 수업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군인으로서 아빠 모습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육사 하고 싶다면서요? 네.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여기 고양국제고 자기소개서 쓸 때 그냥 육군사관학교라고 쓸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이렇게 2기에 더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아빠한테 말도 들어보고 또 입학 설명회도 들어보고 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의 꿈을 이루는 게 저의 적성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장성범 동대장이 딸을 위해 특별한 나들이를 마련했습니다. 가족이 도착한 곳은 육군사관학교. 파랑 의식하고 하는 그 운동장이야. 아까 빠지고 오자. 금요일 날? 다음에 여름 방학 때는 한번 오든지. 여름방학 때 안 돼. 나 여름방학 때 잔류할 거야. 육사 생도가 되는 게 꿈인 딸을 위해 아빠가 마련한 특급 이벤트. 장 동대장도 집에서는 영락없는 딸 바보 아빠입니다. 졸업장 받고 개업장 받고. 육군사관학교는 65년의 유구한 역사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 장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육군 장교를 꿈꾸는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만 봐오던 육군사관학교에 직접 와보니 기분이 묘하고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 전사했던 분들 이렇게 기록해. 희주가 육군사관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빠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우리 큰애한테 육사를 좀 권유했습니다. 아직 이제 고1이기 때문에 육사가 뭔지 군인이 뭔지 그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뭐 구체적으로 육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일단 아빠의 그런 모습을 좋게 봐줬다고 하고 또 본인도 그런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제가 육사를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권유를 했고. 육군사관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곳에 담겨있는 박물관입니다. 육사생도를 꿈꾸는 딸 희주에게는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하나라도 더 담아가고 싶은 여고생의 야무진 모습입니다. 미국 생도들이 지금도 이렇게. 아 진짜? 여기 이제 뭐 우리 군으로 치면 탄띠 개념이지. 탄띠하고 예의를 갖추는 저거하고 틀어져서 지금 여기 있고 없고. 주말에 육군사관학교를 찾아온 거라 육사생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똑같은 거래요. 그리고 실제 생도들이 와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은 생도가 못 나왔다. 실제와 똑같이 꾸며나온 박물관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 동대장 가족은 오늘을 기억하며 희주가 육사생도가 되는 날을 기약해봅니다. 저는 이제 제 바람은 직접 그 육사 생도들이 생활하는 거라든지 더 욕심 내자면은 육사 생도들하고 직접 저도 그렇고 우리 딸이 같이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좀 세부적인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휴일이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다른 그 박물관이라든지 외형적인 것밖에 못 봐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좀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를 닮아 군인의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딸. 오늘의 시간을 통해 희주는 자신의 꿈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건물도 너무 좋고 또 생도들 직접 이렇게 다니는 거 가끔씩 보니까 너무 인상도 깊었고 또 생도들 보면서 진짜 제가 이 제복을 입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여기 와서 그 제복을 진짜 입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다 했어요. 딸의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장상범 동대장. 군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우리 그 애들이 잘 성장해서 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크고요. 우리 동의 어떤 그 현역 부대와 민관군 어떤 유대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제가 그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서 우리 동이 더 발전되고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임무가 부여가 되더라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우리 군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상범 동대장.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며 장 동대장의 장밋빛 미래를 응원합니다.